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권력자 박근혜에 의해 감옥 갔던 허경영, 이번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이 천원의 기적으로 심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력자 박근혜, 이 박근혜다 그러면 뭐 엄청난 권력자죠.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주 무소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러한 사람이고, 이 박근혜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무소의 아주 그 권력을 휘둘렀던 그러한 사람이죠. 권력자였죠. 권력자. 이 권력자 박근혜에 의해서 감옥 갔던 허경영. 그러니까 이 권력자 박근혜 정도 되어야지 저 허경영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권력자 박근혜에 의해서 감옥 갔던 허경영, 이번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이 천원의 기적으로 심판. 네, 정말 이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진짜 뭐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잖아요. 수십 권의 책을 쓴 작가고, 제가 이회수 작가 아실 겁니다. 이회수. 네, 이회수 작가가 이제 함께 활동하는 그 문인회에서 제 시가 당선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뭐 항상 뭐 시, 소설, 특히 희곡 같은 걸 많이 썼어요. 희곡을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연출가 극작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도 올렸어요. 뭐 이렇게 시민회관 무대에서 제가 연출하고 제가 극작한 작품을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또 뭐 교회 같은 데에서는 제 작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항상 제가 이 극작을 해가지고 그 연출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막 그랬는데, 뭐 제가 이 한 작가로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소설이라기보다 어떤 영화로 한번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영화로 한번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권력자 이 박근혜에 의해서 감옥 갔던 허경영, 이번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이 천원의 기적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네, 허경영 측에서 심지어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허경영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허경영이 이제 허경영 측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직접적으로 통속을 하면서 이 허경영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허경영을 협박하여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결성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네, 허경영을 협박하여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결성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이 명칭도 제가 지은 겁니다. 네, 이거는 양심의 결단이었거든요.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게 하늘의 저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이 허경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티행위, 허위사실 유포, 뭐 피해자 허경영 및 하늘궁의 전 지지자들 선동, 언론사 등의 허위사실 제보, 피해자 허경영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자행, 피해자 허경영을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런 식으로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완전히 왜곡을 시킨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천원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모금 활동을 했죠. 해다가 이제 이 허경영 측에서 이 변호사를 3명을 선임을 해가지고
6명을 고소 고발을 합니다. 네, 6명을 고소 고발을 해서 뭐 저도 이제 거기에 속해 있었죠. 기가 막힌 거죠. 본인들은 재판할 때 법무법인 3개를 선임해.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몇 명이겠어요. 이 3개면은 뭐 십수명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래 놓고 이제 이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거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면은 이게 먹혀들지도 않겠다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네, 좀 깎아주세요. 야, 진짜 뭐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싼 금액, 네, 그 당시 550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뭐 안 돼도 그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1,500, 한 2,000 정도 부를 텐데, 이 공익적인 일이니까 이제 550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1,000원의 기준으로 이제 모금한 돈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이 허경영 집단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6명이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허경영이 그냥 안티들 그냥 집대기 날아간다 막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가압류가 됐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떠는 거죠. 네,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그냥 그거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법률 지식을 가지고 그걸 대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고가 되죠. 무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종교범죄 이 대책협의회가 상당히 그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 모금 활동을 못했어요. 우리가 무슨 불법 모금 활동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모금 활동을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상임 대표라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면서 또 횡령 문제가 터져가지고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000원의 기적으로 이것을 전개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 중에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졌던 분이 끝까지 싸웁니다. 네, 이거 다 시들시들을 해줄 때 끝까지 싸우면서 결국에는 그 수사팀장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고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2년째 수사 중이다 그런다. 나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대질신문을 막 요청을 하죠. 대질신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거기에다가 CCTV 분석, 이거를 계속 요청을 하고, 다른 건 다 아니더라도 거짓말 탐지기와 이 대질신문을 해달라. 근데 그게 이제 거부를 당하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6명, 경기북부 경찰청장, 그리고 부장, 계장, 과장, 팀장, 수사관 6명을 그냥 고소를 하고, 거기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조사 요청서를 넣고,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수사심의 요청을 넣고, 공수처에다가 이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는 종대협은 이제 공수처에다가 고발장을 접수를 합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장과 수사관에 대해서 접수를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그리고 이제 이때 명태균이 또 허경영과 호용호제하고 지낸다. 이 명태균은 그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이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였단 말이죠. 그리고 허경영에게 하늘궁 500억짜리를 명태균에게 허경영이 물려주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허경영의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허경영을 TV 토론에 내보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계략을 세웠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명태균을 꺾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윤석열 김건희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방송을 계속 해왔죠. 이렇게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허경영이 구속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때는 이제 어땠는가? 이 박근혜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리면은, 무명이었던 시절부터, 이 허경영이 무명이었던 시절부터 박근혜와의 인연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두 사람의 혼담이 진지하게 오갔는데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한 뒤에 박근혜가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하게 되면서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허경영이가. 그래서 2007년 대선 전국에 들어선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다시 이 주장을 하였고 자신의 미니홈피와 경제공화당 홈페이지에 박근혜와 함께 패백용 한복을 입은 캐릭터를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박근혜 측이 허경영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이 확정되어서 복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김재원이 김문수 그 비서실장 했던 사람 있죠. 그 김재원. 네, 그 김재원이에요. 그 김재원. 네, 그래서 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김재원이 MBN 판도라에서 밝히기를 박근혜가 자신과 관련된 허경영의 방송을 본 뒤 바로 자신에게 전화해 왜 가만히 계세요? 네, 허경영 저 사람이 나랑 결혼했다고 하는데 당장 고소하세요 라면서 강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재원은 박근혜와 허경영 사이에 대질이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는데 허경영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김재원이 전주의 모 대학교 강연에서 허경영이 박근혜와 결혼했다며 떠드는 동영상을 결혼하겠다는 거겠죠. 결혼하겠다며 떠드는 동영상을 찾아 검찰에 제출해 기소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네, 출소 허경영은 더 이상 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 결국에는 허경영이 이제 모 대학교 강연에서 내가 이제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데 그 동영상을 찾아내서 이제 검찰에 제출에 대해서 기소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이 권력자 박근혜에 의해서 감옥을 갔던 허경영, 이번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이 천원의 기적으로 이 심판을 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이 끝까지 싸웠던 그러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우리 응원해 주셨던 분들, 네, 또 이 천원의 기적을 또 함께 응원해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뭉쳐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이. 천원의 기적처럼 기적을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권력자 박근혜가 아니라 이번에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이 네, 이 천원의 기적으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진실하게 싸운 거죠. 처음에 23명이 고소를 했다. 그런데 10여 명이 남았다 그러죠. 10여 명. 10여 명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웠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